김대리 주식하지? 네, 과장님.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무 어렵네.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린이 탈출 한번 보세요. 주린이 탈출? 네, 용어부터 시황까지 잘 알려주거든요. 출퇴근하면서 보면 되겠네. 찾아봐야겠다. 주린이 탈출 나도 주식 마스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식마스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1월 6일 오후 4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정기장 마감했죠. 금일 장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간밤에 12월에 있었던 FOMC 회의 이사력이 공개가 됐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빠르고 강하게 돈줄을 죄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더 빨리 가져갈 것이고 테이퍼링을 넘어선 양적 긴축, 이를 대부분의 의원들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뤄졌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 1.7%, 주요 저항선이었는데 1.7% 뚫고 오르는 모습 보였고, 이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3%대 급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안에서 이제 빅테크주,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대부분의 주요 기술주 급락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언급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준에서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MBS라고 하죠. 1경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말은 이꼴 양적 긴축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채권들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재투자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강하게 흡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급격히 위축됐어요.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그렇고 크게 출렁였는데,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 고스란히 전달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920선 1%대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80선 턱걸이 마감했죠. 2.9%대 하락하면서 수급별로 보면은 개인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분명히 더 큰 매수세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작년 동월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반토막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이제 간밤에 있었던 주요 매크로 이슈죠. 이러한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 급격히 위축되면서 개인들도 고객 예탁금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원래 63조 원, 최근에 64조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71조 원에서 이제 66조 원으로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유동성은 아닌데,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보이는데도 매수세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어요. 그 무슨 말인고 하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금일 낙폭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으니까 다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매매에 접근하는 거 보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세 유지했고, 코스닥 순매도세 유지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원달러 환율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 이제 1200원대 넘어섰죠. 이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 여건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들의 중립 이하 포지션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다행히 다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수가 많이 빠지고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가격 메리트권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흐름이 이렇게 오름세에 있어도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번 이제 언급드렸지만 배당을 노리고 배당 차익 거래를 노리고 7조 원 정도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배당락 1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물을 되사면서 현물을 팔아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 이제 배당 차익 거래 관련해서 이로 인한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이번 주 내로 진정세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저점은 2,900선, 박스권 그 카단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70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제 내려왔죠.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흐름 보일 수 있으나 저점은 2,900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먼저 오늘 이런 장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오늘 1월 6일 뭐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66% 정도, 제가 12월 8일 날 추천드렸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철수 테마에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폭 보인 건데, 저는 이거 실적 호전주로 드린 거예요. 12월 8일 날. 근데 추가적으로 테마에 편승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66% 정도 수익 냈고, 그리고 오늘 또 CIS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죠. 오늘 VI에 발동되면서 3% 이상 수익 줬고, 그리고 뭐 CS는 좀 된 종목이죠. 11월 24일 날 추천드렸는데 뭐 24% 정도 수익. 파라텍 또 VI 발동되면서 3% 이상 5% 정도 수익률 드렸고, 이런 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 실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그 조정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손절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지만 뭐 불안함도 있으셨을 거고, 잘 모르니까 이게 지수가 더 빠질 것 같고 내 개별 종목들이 더 빠질 것 같고 하니까 손절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시장 주요 큰 이제 미국발 이슈든 큰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개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한 종목에 비해 하락한 종목이 3배 정도 되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손절을 하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어요. 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빠지면서 하락한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 주면 대부분 그 이전 단계로 올라오거나 뭐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지라도 그 이전 기업 펀더멘털 입각한 그 가격 수준까지는 올라오기 마련인데,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뭐 더 빠질 것 같고 일단은 무서우시니까. 근데 오늘 같은 장은 결코 손절하는 장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하단부까지 지금 위치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멘텀 확보하고 진짜 그 확신이 있는 종목이 자기가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손절하고 그런 종목에 들어간다고 한들 주식이 100%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이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더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손절쳤던 종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설이 길었는데, 주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엉덩이 가벼운 사람 돈 갖고 오는 행위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자금이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손절 타이밍, 오늘 같은 장에서는 손절하는 거 아니고, 원래 이제 매매 습관이 다 다르시겠지만 예수금 어느 정도 20-30%는 갖고서 매매 임하시는 게 효과적인데, 그런 금액이 있었다면, 예수금이 확보된 예수금이 있었다면 손절이 아니라 추매할 수 있는, 기존에 가격 부담이 있던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럴 때 추가 매수할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뭐 약간 물려있던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타이밍인 거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자기 판단 하에 이 종목은 더 빠질 것 같아서 손절하고 뭐 새로운 종목에 탄다, 손실률 2배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오늘 같은 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시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신뢰 반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리기만 하는 시장 없어요. 그리고 이미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그 미국 조기 긴축 관련해서 이슈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매도세 이제 줄어들고 중립 이상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전환 임박해 있고, 원달러 환율 흐름이 변수긴 해요. 변수긴 한데 손절하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거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얘기긴 한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손절하신 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바닥을 잡으셔서 꼭지에 팔려고 그런 욕심을 항상 이제 누구나 다 욕심은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은 항상 변하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바닥이 내가 생각했던 바닥은 여기인데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 실제 매매를 자주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느끼실 거예요.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하실 나오잖아요. 바닥은 잡을 수도 없고 잡을 필요도 없고 설령 내가 바닥을 못 잡았다고 해서 무릎에서 잡았어도 어깨에서 팔면 그거야말로 이상적인 투자 방식인 거예요. 꼭지에서 못 판 거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익절은 항상 옳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셔야 되고 엉덩이는 무겁게 가져가셔야 되고 기간 투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은 작년과 재작년처럼 유동성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시장이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기간 투자 더 병행되어야 한다고. 옛날처럼 단기 트레이딩만 하셨던 분 뭐 제외하고 어느 정도 뭐 스윙이라든지 그런 중장기 종목을 보셨던 분들은 기간을 한두 달 보셨으면 지금은 두세 달 보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똑같은 목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이 바뀌면 기준도 어느 정도 바꿔야 되고요. 뭐 원칙에 따른 투자 좋아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가야죠. 자기만의 뭐 원칙을 고수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이런 시장 흐름에선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와닿고 지금 내가 지금 개개인들 포트 지금 확인하면 대부분 저희 자사 회원들 제외하고 대부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3분의 2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안하실 거고 이런 조정장 오면 더더욱 스트레스 받고 일희일비 하실 거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투자는 누가 클릭 대신한 매수 버튼 누른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누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든 그게 뭐 익절하면 다행이지만 손실 구간에 가고 손절하는 거 본인 몫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인드적으로든 멘탈적으로든 좀 엉덩이 좀 길게 가져가 보시고 손절 타이밍은 이런 장에서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 장이었고 그리고 바닥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부질없는 노력이다. 바닥은 잡을 수도 없고 잡을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뭐 1, 2년 하고 뭐 졸업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평생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장은 공휴일 빼고 항상 열리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열려 있거든요. 실수를 반복하면 이제 계좌는 제자리일 거고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손실만 키워가면서 주식 투자 실패하실 거예요. 공부 항상 병행하시고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색깔을 갖는 건 중요하긴 한데 시장이 변하면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투자인데 손실 볼 수도 있는 것도 당연하고 이왕이면은 수익을 보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이렇게 기간 투자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단기간에 승부 보고 이거 도박이 아니거든요. 투기도 아니고 투자인데 도박이나 투기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결국 보면 이제 손실을 보실 텐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애둘러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한 번쯤 본인의 매매 성향이 어떤지 내 계좌가 뭐 작년 재작년부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늘어났는지 욕심만큼 그리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 상황이 어떤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뭔가 잘못된 거가 있으면 이건 아니다. 내 욕심만큼 수익이 안 나고 있고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대다수다. 그러면 문의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험방이라도 와서 체험방 종목으로라도 매매를 해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1900% 누적 수익률 달성했고 이거는 다음 주린이 교육과정이든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종종 공개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제 조정장이었고 연속된 조정 흐름 보여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코스피 2900선 그리고 코스닥 970선까지 열어두시고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쫄지 마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매 성향이든 투자 철학이든 다 좋지만 시장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순응도 해보고 따라가려고 노력도 해봐야 되는 게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주린이 교육과정이나 히든 종목 관련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